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몰타 대 벨라루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몰타는 슬로베니아 상대로 나선 평가전에서 좋은 경기를 하며 패하지 않았다.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길로미에와 파사니 등 베테랑 중앙 미드필더들이 골을 터뜨렸다.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선 경기였는데 중원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고 은봉의 문전 침투도 위협적이었다. 이 경기는 할만한 팀을 상대로 나서는 홈 경기기에 은봉과 몬테벨로 등이 더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벨라루스는 지난주 첫 경기에서 몬테네그로에 패했다. 중립 경기로 펼쳐진 일정이었는데 전반 상대에게 내준 두 골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도 후반 경기 내용상으로 상대를 압도했고 에본과 카플랭코 등이 팀을 잘 이끌었다. 유로 본선으로 가지 못했지만 10경기에서 3승을 따내는 등 선전했고 최근 경기력이 올라왔다. 접전을 본다. 몰타가 슬로베니아 전처럼 홈에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겠지만 벨라루스는 수비적으로 버틸 힘이 있다. 파블유첸코 키퍼가 상대의 슈팅 시도를 안정적으로 막아낼 것이고 페체닌과 팀의 미래인 파르코멘코가 수비 라인을 지켜낼 벨라루스가 패하지 않을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체코 대 아르메니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체코는 노르웨이 원정에서 승리하고 기분 좋게 연승에 도전한다. 풀 전력으로 나선 노르웨이 상대로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토리노의 센터백인 지마와 피오렌티나의 이성 공격수인 바락의 연속골로 역전에 성공했다. 유로 본선을 확정한 팀으로서 유럽에서 꾸준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크와 수책을 비롯해 팀을 이끄는 선수들이 건재하다. 아르메니아는 평가전 첫 경기에서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코소보에 패했다. 팀의 주장인 센터백 하로얀이 부상해서 돌아와 수비를 이끌었고 아루투냥과 호브아니산이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했지만 골이 터지지 않았다. 이번 일정은 강팀 상대 원정이기에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을 노릴 것이다. 체코의 승리를 본다. 아르메니아는 미키타리안이 국대를 은퇴하고 난 이후 팀의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다. 강인한 피지컬을 보유하며 수비 라인을 지킬 선수들이 있지만 체코 문전을 넘어설 스트라이커가 없다. 수책이 중원에서 최전방으로 패싱 게임을 전개할 수 있고 시크가 해결할 체코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바레인 대 네팔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레인은 네팔 원정에서 대승을 거두고 2위를 지켰다. 아랍에미리트가 1위로 치고 나선 조인데 2위는 무난해 보인다. 알 후마이단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알리 마단과 바케르 등도 골을 터뜨렸는데 팀 간의 힘의 격차를 확실하게 보여줬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사실상 최종 예선 진출이 가능하기에 홈에서 전력을 다해 경기에 임할 것이다. 네팔은 홈에서도 바레인의 5골을 내주며 무너졌다. 승점 추가를 위해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려 했지만 전반 시작 10분 만에 두 골을 내줬기에 원하는 게임 플랜을 가동하지 못했다. 이 경기는 원정이기에 최대한 실점하지 않는데 집중하고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바레인의 승리를 본다. 원정팀은 림부를 비롯해 중원에 나설 선수들이 최종 수비와 간격을 좁히며 상대를 막아내려 할 것이다. 그러나 알 자바르와 알 후마이단이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칠 수 있고 하람이 중원을 장악할 바레인이 무난하게 승리를 따낼 수 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예멘 대 아랍에미리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멘은 아랍에미리트 원정에서 상대 자책골을 유도하며 동점을 만들었지만 원하는 승점 추가에 실패했다. 그래도 조이리가 유력한 강팀 원정에서 탄탄한 수비로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하나시와 알마리 등 더블 볼란치들이 백포를 경기 내내 잘 보호했고 알사디 키퍼도 2차례 결정적인 선방을 했다. 단 홈에서 나설 수 없다는 점은 아쉽다. 아랍에미리트는 살레의 선제골과 이티하드 칼바의 공격수인 아딜의 결승골로 예멘전 첫 경기를 승리하고 3연승에 성공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최소 2위를 확정하며 최종 예선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리마와 아딜, 카이우 등 벤투가 자랑하는 그들의 공격진이 사우디 중립 경기에서 소극적으로 경기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아랍에미리트의 승리를 본다. 예멘은 탄탄한 중원과 최종 수비를 보유했다. 그러나 상대 수비를 돌파로 이겨내며 골을 기록할 확실한 공격 옵션이 없다. 아딜의 제공권 장악 외에도 리마와 알가산이, 카이우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아랍에미리트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요르단 대 파키스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르단은 파키스탄 원정을 승리하며 2위인 타지키스탄과 같은 승점을 기록하게 됐다.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비롯한 강팀들을 연달아 제압하며 준우승을 차지한 기세를 이어갔는데 오란과 알타마리 등 토너먼트의 영웅들이 기회를 골로 연결했다. 지난 아시안컵과 같은 라인업을 가동했는데 알라이마트의 최전방 존재감도 확실했다. 파키스탄은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요르단에 완패했다. 이번 2차 예선에서 현실적인 목표가 1승인데 목표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1차 예선을 통과하긴 했지만 2차 예선부터는 전력 차를 크게 느끼고 있다. 요르단의 승리를 본다. 파키스탄은 전력상으로 요르단을 괴롭힐 만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 알라이마트와 오란이 상대 수비를 넘어 기회를 계속 만들 수 있는 요르단이 상대를 압도할 것이다. 알타마리의 측면 돌파로 있을 요르단이 승점 3점을 더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쿠웨이트 대 카타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쿠웨이트는 지난 원정 경기에서 카타르에 완패했다. 이 경기까지는 조 2위를 유지 중이었는데 아시안컵 우승팀을 넘긴 어려웠다. 그래도 이 경기에서 승점을 따낸다면 조 2위를 노릴 만하기에 홈에서 최대한 수비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며 상대의 실점을 막으려 할 것이다. 나세르와 다음 등 공격수들부터 전방 압박에 나설 것이다. 카타르는 홈에서 열린 조별 예선 3차전에서 쿠웨이트를 완파했다. 대표팀의 중심이던 아라이도스가 은퇴한 이후 나선 첫 일정이었는데 가베르가 베테랑의 공백을 완벽히 메웠고 아피프는 2골을 터뜨렸다. 알리와 유세프 등의 전방 움직임도 좋았기에 전승을 노릴 만하다. 카타르의 승리를 본다. 쿠웨이트는 사우디와 이란, 카타르가 주도하는 서아시아 축구계의 주류에서 멀어진 지가 제법 됐다. 다른 팀처럼 팀을 이끌 에이스가 나오지 않았고 해결할 선수도 없다. 유세프와 아피프가 빠른 발을 앞세운 돌파로 상대 수비를 몰아칠 것이고 알리가 해결할 카타르가 1승을 더하며 최종 예선행을 확정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